안녕하세요. 지옥 문 앞에서 유턴하고 돌아온 30대 초반의 여자 회계사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여기저기 인사드리고 다녔었는데 파혼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유가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네요. 차마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이야기할 순 없고 익명의 힘을 빌어 이곳에 한번 써봅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저는 작년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특정할 순 없지만 의사만큼의 프라이드가 있는 직업군이고 연봉도 꽤 높았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2살 많지만 제 연봉 2배인 능력 있는 사람이고 외모도 괜찮았어요. 연예인 권상우 씨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만큼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여러모로 귀공자 스타일이었지요. 저 역시 그렇지만 그 사람도 대치 키즈로 자라 부모님의 철저한 학군지 관리 및 엘리트였고 집안도 당연히 좋았어요. 어머니가 의사시고 아버지는 공기관 임원으로 퇴직하셨으니까요. 그런 사람과는 대개 소개팅으로 만날 것 같았지만 우리는 한강에서 러닝하다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더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불같이 뜨겁게 연애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양가에서도 서로 교제하는 걸 좋게 생각하셨기에 연애 1년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서로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비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비밀까지는 아니고 삶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정확히 일치했어요. 은근히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이건 이야기 끝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고 양가에 이미 인사도 드린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전이지만 언제 식을 올리면 되겠다고 날짜까지 대략 잡아놓은 상태였지요. 양쪽 친구들과도 이제 얼굴 트며 지내자며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약사하는 유부남 친구, 홍콩 오가며 사업한다는 미혼 친구, 그 둘만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긴 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연락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소개해 줄 만큼 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힌트였는데 당신은 몰랐네요. 저는 꽤 발이 넓은 편이고 졸업해서도 다 만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동창들 묶어서 한 번씩 자리 가졌어요. 남친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유독 저희 중학교 동창 친구들 모임에서 쾌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들은 승무원 하는 친구도 있고 특이하게 부모님 공장을 물려받은 사장님 친구도 있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기업 등 정말 다양한 직군에 있어요. 거기 특히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20대 때 비서하고 얼마 전 퇴직해 자기 사업하겠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미연이고 저와도 꽤 친했습니다. 비서를 10년 가까이 해서 그런지 성격도 단아하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편이었어요. 저와도 1년에 2-3번씩 따로 만날 정도로 말이 잘 통했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관계였죠. 제가 소개팅도 2-3번 시켜줬었고요. 남자 보는 눈이 좀 높았었는데 본인 주변엔 그 급에 맞는 사람이 없다며 저에게 소개팅 주선을 많이 부탁한 편이었어요. 저도 그 친구를 좋게 봐왔기에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줬고요. 솔직히 100이면 100, 다 제 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 친구도 몇 번 만나긴 했었는데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난 결혼할 사람 찾고 있어. 연애를 해도 진지하게 하는 편이고 그런데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건지 다 마음에 차질 않네.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마워. 라더군요. 그래도 늘 매너 있게 거절하는 편이라 제가 주선자로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 친구라면 뭔가 믿음이 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호프집에서 기분 좋게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미연 씨 말이야. 내 친구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아직 남자친구가 없대? 내가 몇 번 소개시켜줬어. 그런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나 봐. 홍콩 산다는 내 친구 어때? 남친이 말한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해 외모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키도 제 친구보다 작을 듯하고 얼굴도 미안하지만 너무나도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외모도 좀 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하니 남친이 엄청 웃더라고요. 그렇게 배 잡고 웃는 거 사귀면서 처음 봤습니다. 제 친구에게 그렇게 관심 가지는 것도 처음 보았고요. 그래서 장난식으로 뭐야? 미연이한테 관심 있어? 라고 눈을 흘기며 물었더니 남친이 팔짝 뛰면서 자기는 그렇게 불려우같이 생긴 스타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강아지 상을 좋아한다나? 여튼 여자로서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말을 착하게 해서 좋게 본 거라고 정말 몇 번이나 강조해 말하더군요. 그렇게 그 모임을 하고 몇 주 뒤 남친이 심심한데 제 친구들 모임이나 한 번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이 없어서 심심하다고요. 심심하다는 표현도 사귀며 처음 들었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과 더 친해지려는 노력인가 싶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제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다 다양해서 재미가 있다며 그 친구들이랑 모임을 한 번 더 갖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자기가 거하게 쏠 거라며 루프탑 바도 예약했어요. 뭐 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쏘는 거 제 어깨도 올라가고 좋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모임을 또 가졌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친은 술 마시며 화장실 자주 가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도수 높은 술만 마십니다. 맥주를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제 친구 미연이는 맥주만 먹습니다. 도수 높은 술은 입에 대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면서요. 제 남친은 보통 술자리에서 주종 같은 사람이랑 가까이 앉는 게 좋다면서 회식을 하든 모임을 갖든 꼭 자기처럼 소주나 양주 먹는 사람들 옆에 앉아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미연이가 옆에 있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미연이가 맥주를 권하는데 사양 않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자기 맥주 싫어하잖아. 오늘은 웬일로 맥주를 잘 먹네? 오늘은 좀 땡기네. 더운 날씨잖아. 남친이 살짝 얼굴이 빨개지며 얘기하더군요. 뭐 저도 그날 술이 취해서 기분 좋게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상했던 점은 또 있었어요. 그날따라 남친과 제 친구 미연이가 유독 화장실에 자주 갔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3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 시간 동안 8번은 좋게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둘이 자리에 없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모임은 즐거웠기에 별 신경은 안 썼습니다. 모임 이후 남친은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항상 미연이 욕을 했어요. 너무 말라서 별로라던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꼴불견이라고 하질 않나. 원래 사람 자체에 크게 관심 없던 사람이 그렇게 미연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전부 험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관심이었음을 당시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저와 남친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집을 장만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며 야근이며 주말 특근까지 도맡아 하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양가에서 도와주시는 돈으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책임감 가지는 모습을 보니 가장 노릇 제대로 하려나 싶어 생각하고 좋게 봤어요. 그렇게 며칠 바쁘게 지냈고 저는 전라남도 출장이 잡혀서 일주일 정도 서울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게 되었지요. 출장 마지막 날, 제 다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 진지하게 묻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네 결혼할 사람 말이야. 아무래도 미연이랑 뭐 있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남친 어제 회사 끝나고 뭐 했어? 회식 있다고 하던데? 여의도에서 했다고 그러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모든 얘기를 해주더군요. 자기 아는 사람이 여의도에서 카페를 하는데 제 친구 미연이가 와서 카푸치노 2잔을 사가더랍니다. 제 친구가 미연이랑 찍은 사진을 그 카페 사장도 SNS에서 본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미연이가 그 카푸치노를 2잔 사서 길가에 서 있는데 누군가 차에서 내려 미연이에게 인사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미연이 가방과 커피를 받고는 조수석 문까지 열어주며 에스코트하고 둘이 차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이 너무 눈에 익어서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얼마 전에 친구 SNS에 올라온 저희 모임 사진에서 본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제 남친이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헷갈린 건 아니겠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카페 장사 몇 년이라 사람 얼굴 잘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차 종도 이야기해줬어요. 제 남친 차가 맞더라고요. 특이한 색이거든요. 너무 충격받아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한이 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서울 올라가 다시 남친 만났습니다. 미연이랑도 연락했지요. 둘 다 저에게 시침이 떼더군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 개망신 주려고 했는데 참 어이없게도 친구가 먼저 저에게 고백하더군요. 나 사실 네 남친이랑 만나.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전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그 이상형이야. 네 약혼자로 만난 게 너무 안타까울 만큼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해. 이제 서로 알게 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더 이상 누구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만나보려고.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 사람 나랑 결혼할 약혼자라고.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미연이는 전에 없이 싸늘한 얼굴과 말투로 저에게 쏘아붙이듯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길. 그동안 내가 너랑 왜 친하게 지냈는지 알아? 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그나마 제일 괜찮아서 소개받으려고 친하게 지낸 거야. 너 학창시절에 나랑 급이나 맞았니? 그나마 공부 하나 잘했지만 완전 찌질이었잖아. 그런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지. 라며 정말 악마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 남친이 그동안 야근하고 출장 갔던 거 다 자기 만나느라 거짓말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친구 미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래도 20년이나 너무 친구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친구였다고. 내 남친이 너한테 미안해서 헤어지잔 말을 못하겠단다. 그래서 나라도 해주고 빨리 관계 정리하려고. 당장 내 앞에서 내 남친 번호 지워. 미연이는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연이는 제 폰을 빼앗아가듯 제 폰을 마음대로 열어 제 남친 연락처를 바로 지워버리고 차단하더군요. 그래서 그거 막아보려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미연이가 참 뻔뻔하게도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더러 정신 차리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 남친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런 부자의 집안 좋은 남자는 자기가 꼭 가지고 싶었다며 이제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고 떠나더군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려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 번호가 차단되어 있는지 받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친 집에도 찾아가 보고 회사에도 찾아갔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을 만큼 진지하게 교제한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사과받고 싶었어요. 사과만 받으면 좋게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 절대 얼굴 한번 안 보여주더군요. 제 부모님도 가슴 아파하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뒤로 몰래 우셨고요. 그렇게 되니 저는 가슴속에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모두가 그년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동안 뒤로 호박씨 같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앞에선 공부 안 한다고 하면서 새벽 3시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던 옛날 일부터 친구 남친 뺏었던 2번의 전적 등 온갖 험담으로 제 마음을 달래주려 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사람과 어이없이 끝내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 제 전남친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얘기 못 들으셨냐고 저희 헤어졌다고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니 다 안다며 사과하고 싶으니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만난 전남친 어머니는 찬물을 들이키며 아니, 너랑 결혼한다고 하던 애가 갑자기 어디서 되도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쪼르잖아. 보니까 직업도 별로고 집안도 안 좋던데 나는 그런 애 싫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라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헤어져? 전 남친의 어머님은 철저히 제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수 이별 당한 것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다 이야기하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치사한 놈이었냐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거기서 어쩐지 모르게 더 연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죠. 어머님, 그 사람 자기 부모 믿고 돈 펑펑 썼어요. 집도 어차피 부모님이 다 해주실 거라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공부할 수 있게 밀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더 감격하면서 자기 아들 같은 사람에겐 저 같은 참한 며느리가 딱이라며 안타까워 우시더라고요. 그 이후 미연이가 전화를 하더군요. 너 우리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나 같은 건 너랑 비교도 안 되게 모자라다고 하시는 거야?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해주기로 하셨다는데 나랑 하면 안 주겠다 하시잖아. 그렇게 소리치는 미연이에게 저는 웃으며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연이가 너 다시 내 남친 잡으려고 우리 어머님 꼬드겨 수 썼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남친이 너한테 넘어가나 보자 하며 약올라 하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충격도 어느새 거치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미연이가 연락을 해서는 지 남친한테 전화 건 적 없냐며 요즘 자꾸 발신자 제한이 뜬다고 욕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친한테 전화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인간한테 매달리는 건 제 부모님한테 죄송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미연이는 사귀면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래도 시집 한번 부잣집으로 가겠다는 일념에서인지 제 전남친 부모님, 그러니까 미연이 예비시댁에 바짝 엎드려 잘해 결국 결혼 허락을 받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허무했지만 금방 잊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미연이가 또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며 웃더라고요. 이제 네 전남친 아빠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마음이 있다면 당장 정리해. 자꾸 내 남친한테 전화 걸지 말고. 알겠어?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 미연이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임신을 해? 대단하다. 그래, 그 사람 뭐라니? 아직 얘기는 안 했어. 재수없게 왜 웃고 지랄이야?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 꼭 이야기 잘해라. 웬만하면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정식으로 하지 그래? 아기 참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팁 고맙다. 아무튼 이제 내 남친한테 구질구질하게 전화 그만하고. 미연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 전남친과 저의 추구하는 결혼생활 모습이 맞는다는 건요. 사실 전남친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정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걸 전남친의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용해 전남친과 결혼하려는 저를 더 좋게 봐주셨던 거죠. 저 역시 딩크의 삶을 원했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면 딩크로 살며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살자고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전 남친이 아빠가 된다고요? 정말 얘기 재밌겠다 느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 뒤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 남친 술집에서 통곡하고 난리가 났대. 결혼할 사람이 바람이 났다면서? 그 남자애 임신하고는 자기 애라고 거짓말까지 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애가 네 앤지 다른 사람 앤지 어떻게 아냐니까 그냥 자기는 안다면서 입 다물고 울기만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음이 터져나왔지요. 사실 내 전남친 무정자증이야. 나 그거 알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고. 제 말에 친구가 경악하더군요. 그리고는 얘기해주길 미연이가 산부인과 진단서 들고 예비 시부모님과 남친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서프라이즈 하듯 임신 소식을 공개했다네요. 아기 기다린다고 알고 있는 예비 시모가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완전 썩어 있더랍니다. 남친이랑 예비 시부는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개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며 당장 꺼지라고 했다더군요. 심지어 미연이는 제 전남친에게 뺨까지 맞았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제 전남친이 그 와중에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더군요. 매일 발신자 제안으로 전화 오는 게 사실 그 바람녀였던 거죠. 전남친은 그게 저라고 둘러댔던 거였고요. 그렇게 둘은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제 전남친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가 무정자증인 걸 소문냈고 미연이 역시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으면서 사기 결혼하려 했다는 걸 동창들에게 모두 소문냈습니다. 두 사람 완전 나락같지요. 전남친 새끼는 얼굴 못 들고 다녀 이제 이직할 거라 하더군요. 미연이 그녀는 아예 흔적조차 안 남기고 서울에서 사라졌고요. 애를 낳았는지 지웠는지 그 후 소식은 모릅니다. 저는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남자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걸 제대로 알았고 또 친구도 가지치기 했습니다. 전화 위복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그리고 그들에겐 인과응보라는 게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옥에서 살길 바랍니다.